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활용한 결산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78페이지가 되겠고요.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기간 종료일에 장부를 마감해서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조회하고 순손익을 파악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산 정리 사항이 있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결산 정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결산 자료 입력과 관련해서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것과 결산 자료 입력과 그러니까 자동 붕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하는 부분과 자동 붕괴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자동 붕괴라고 하는 것은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부분과 한쪽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 총 한 14가지 정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상품 재고 자산, 기말 재고 자산 파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매출원가 계산입니다. 상품 등에 대한 기말 재고 자산 파악하는 건데 매출원가 계산인데요. 매출원가 계산은 결산 자료 입력, 즉 자동 붕괴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물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하거나 결산 자료에 입력해서 자동 붕괴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 정권 평가나 외화자산 부채는 직접 붕괴를 하셔야 됩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서는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양쪽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소모품비 계정 처리하는 부분, 현금 과부족 정리, 선수수익, 선급비용 차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계상, 부가세 정리 관련되는 부분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서 직접 하셔야 되고요.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대체라든가 법인세 등에 대한 추산 비용 계상하는 부분은 둘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붕괴를 할 때는 결산 붕괴는 직접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속에서 직접 붕괴를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걸 다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원가만큼은 직접 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라든가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하시고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을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결산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보통 12월 달까지 해서 전표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리하게 되면 반영하게 되면 과목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하단 부분에 법인세 비용까지 관련되는 정보들을 그러니까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확인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380페이지에 원가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F4번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 제품 매출원가,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500번대 경비 코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품 매출원가와 500번대 경비 코드로 해서 원가 설정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가 설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F4번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기본적으로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계정 코드 번호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동 설정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자료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말 재고자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우리 매출원가 부분이 되겠죠. 제품 매출원가 쪽에 원재료 기말 재고 자산이 있죠. 결산 반영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결산을 위해서 확인한 재고 자산이 있다면 재고 자산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재료 부분에 재고 자산이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 자산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라고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을 입력을 하면 재고 금액이 들어가면서 원재료비 부분이 차감돼서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공품 부분이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이 부분도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기말 제품 재고액은 2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2억 원을 넣게 되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13억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매출원가 계산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은 상단에 F7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F7번 감가상각 메뉴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하실 수 있는데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반영을 하시게 되면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를 결산 반영을 통해서 반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 자산별로 해서 내용을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률 1%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된 것을 결산 반영을 통해서 반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F8 퇴직충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충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인사급여에 근로소득 중에 퇴직소득 관리에 있어서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작성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을 바탕으로 해서 충당금 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결산 반영을 통해서 반영해서 전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하단 부분에 법인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 60만 2천 원을 법인세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면 금액을 선납세금을 대체하고요. 단기분 법인세 금액 확인하신 다음에 F3번 전표 추가를 통해서 결산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표 추가를 통해서 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로 전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전표 추가된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자, 제가 일단 삭제를 하고요. 전표 추가됐을 때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달까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하는데 자산부채에 관련되는 계정보다 우리 매출과 제조원가, 도급원가 관련되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 내용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결산 붕괴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예 버튼을 눌러서 전표를 추가를 하게 되면 결산 붕괴 금액이 왼쪽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를 해보면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제조원가 관련되는 내용들이 제조원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매출원가로 대체되면서 잔액이 제로가 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급원가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600만 원. 도급원가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제조원가로 대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산 붕괴를 할 때 통장 급여 자료 입력을 할 때 제가 604번으로 붕괴했던 부분인데 500번 임금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504번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504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을 때는 다시 결산 붕괴를 삭제를 하거나 해서 다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합계잔액 시산표의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조원가 관련되는 부분이 결산 붕괴를 통해서 전부 다 제로가 되고 매출원가로 대체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는 결산자료를 입력을 하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붕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를 정리하는 붕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384페이지에 결산 시의 주의사항 나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한 자동결산 대체 붕괴 수정 삭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결산 붕괴 금액이 반영된 상태에서 전표 추가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삭제하겠느냐라는 멘트가 뜹니다. 예라고 누르고 난 뒤에 다시 추가하겠느냐라는 메시지가 다시 뜹니다. 자, 그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자, 결산 붕괴만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CF5 결산 붕괴 삭제 기능을 통해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결산 대체 붕괴에 대해서 일괄 삭제하는 부분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일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재 385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86페이지에 결산 자료 입력에 있어서 결산 반영 금액을 입력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 특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결산 전 금액에 이렇게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재 386페이지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반영된 전표이기 때문에 이중 전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산 붕괴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이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작업을 할 때 중복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